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간 도내에서는 모두 3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5명, 동해 4명, 철원 2명, 춘천과 영월, 속초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원주에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50대와 가족, 지인 등이 감염됐고 강릉에서는 20대 고교 교직원이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가족 등이 추가 확진됐고 속초에서도 확진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50명이고 사망자는 20명입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도내에서 최근까지 200건 넘는 수도시설 동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86건의 동파 피해가 접수되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관과 계량기의 동파가 28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저체온과 동상 등의 증세를 보인 한랭 질환자는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오르겠지만 영하권의 분포를 보여 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 원주 기업도시 전체가 정전돼 주민들이 한파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원주시 지정면 일대가 정전되면서 아파트 12개 단지를 포함한 1,380여 세대가 40분 동안 난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고 주민 3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강추위에 서원주 변전소 내부 설비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실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시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종 고소와 고발장이 접수되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올해부터 접수대에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를 한정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와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 등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맡았지만 앞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과거에는 경찰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빠른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이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기간만큼 더 길어졌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가 빨리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최근에는 입양아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책임 수사 제도를 내세우며 수사심사관과 책임 수사 지도관을 두고 사건 처리 과정을 여러 차례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 관계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게 됩니다. 검경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이 검찰의 하수기관인 것처럼 돼 있다 보니까 못하는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 있는 거죠.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취지는 검찰과 경찰 두 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춰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요즘 취객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운행 중 취객을 만나면 태우기도 겁나고 안 태우자니 승차 거부로 신고당할까 두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주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밤 9시 10분쯤 원주시 당구동의 한 포차 앞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택시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술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가 밤 9시가 넘어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하자 기사 씨, 대답을 탁 해주니까 재밌네요. 예, 손님이 왕인데 잘 모셔야죠. 무사히 운행을 마치나 싶었는데 택시비 4,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없다고 못하는 거 어쩔 건데. 나 죽일 건데? 내가 당신 죽여볼 거래.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과 복부 등에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이 시작됩니다. 여기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안 나와요. 죽어, 뛰어나, 그러고. 때리지 말아요, 말로 해, 말로. 우리 말로 해. 말로 하자고, 씨. 말로 해. 이곳에 정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30여 분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승객을 데려가면서 상황은 정리됐지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눈 주변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거 이제 겁나요.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안 태울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안 태우면은 뭐 승차겁으로 또 손님들이 신고를 합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정차한 상태였더라도 대중교통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기사를 때린 승객을 불러 재조사를 마쳤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대설과 한파가 이어지며 노면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노면이 서리와 결빙, 적설 등으로 젖어 있는 경우 마찰 계수가 낮아 사고 위험이 높다며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이나 다리,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7,700억 원 빚덩어리 알펜시아의 공개 매각이 3차까지 유찰됐다며 마지막 4차 입찰에 사활을 걸라고 강원도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원도가 지난 10년간 수의계약이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도 4차 매각 기회가 있음에도 벌써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이유로 레고랜드처럼 터무니없게 불리한 주먹구구식 헐값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